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눈과 굳은 살 환자분들이 굉장히 또 발 관련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티눈과 굳은 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꼭 감별해야 되는 게 이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티눈과 굳은 살은요, 사실은 원인은 거의 비슷해요. 어디가 기계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두꺼워지거나 티눈이 이제 생기는 거죠. 피부 못이라고 하는데, 티눈은 좁은 곳에서 못처럼 생기는 게 이제 환자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고요. 굳은 살은 넓게 굳은 살이 생기면서 거기가 디뎌지면서 아프신 거죠. 보통 티눈이나 굳은 살은 피부과적인 치료가 좀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이제 안전은 합니다. 피부과에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치료했는데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티눈이나 굳은 살은 자꾸 기계적으로 눌리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부 속에 눌려지게 하는 튀어나온 뼈나 물혹 같은 거, 혹 같은 게 있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잘 눌리게 하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깎아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뼈 수술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꼭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티눈이나 굳은 살을 또 고생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제 뼈를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부는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뼈 얘기만 해도 이렇게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발에 생기는 티눈이나 이제 굳은 살로 수술을 할 때 뼈를 다듬는 부분은 저희가 기능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뼈를 다듬는다고 해도 훨씬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발에 생긴 티눈이나 굳은 살이라고 해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뒤꿈치나 이런 데 생기는 티눈이나 굳은 살은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부위에 생긴 티눈이나 굳은 살은 뼈만 간단하게 다듬어도 해결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별을 하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감별 포인트가 이제 사마귀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마귀도 굳은 살인 줄 알고 오시는데, 물론 저희도 그걸 외래에서 다 감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술방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수술을 하고, 어떻게 수술을 하시는지는 따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간단한 티눈 수술이나 사마귀 수술은 10분 정도 이내에 다 끝나고요. 뼈를 다듬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 이상 더 크게 시간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런 류의 수술은 국소 마취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일날 오셔서 우리 수면 내시경 생상하시면 되는데, 잠깐 오셔서 그렇게 마취하고 수술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 끝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눈이나 굳은 살은 많이 눌려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안 눌리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기는 합니다. 많이 쪼그리고 앉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좁은 신발을 신는 분들이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위가 당연히 굳은 살이 생기고 티눈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발볼이 넓은 신발 신으시거나 아니면 발바닥도 부드러운 쿠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깔창을 좀 맞추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티눈 연고나 그런 거 받으시면 이제 거기가 좀 연해지면서 티눈이 녹거나 그렇게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래도 안 되면 사실 피부과에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걸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 굳은 살이랑 티눈은 초기에 좀 소독된 칼로 다듬거나 손톱깎이로 깎아보실 수도 있는데, 너무 깊게 파시면 그게 이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깎는 거는 적극적이면 안 하시는 게 위생적으로는 좋고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통증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그렇게 이제 티눈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깎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소독된 칼로 잘 깎으시면 티눈 핵 같은 거는 이제 잘 없어지기도 합니다. 깎아 드리면 다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져서,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또 재발돼서 또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영원히 외래에서 깎아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통증이 있으시면 삶의 질이 또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티눈은 크게는 발바닥에 생기는 티눈이 제일 흔하고,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티눈이 또 있거든요. 발바닥 쪽에 생기는 건 비교적 딱딱하다고 해서 경성 티눈이라고 하고,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건 비교적 연하다고 해서 연성 티눈이라고 하는데,
발가락 사이에 생긴 티눈도 사실은 뼈가 우둘투둘 튀어나오면서 눌리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뼈를 살짝 다듬어만 주셔도 많이 좋아지시고요. 수술 전 이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좁은 신발 발레 슈즈라던가 멋쟁이 신발, 이제 구두 같은 거, 이제 좁은 신발 있잖아요. 그런 거 신으시면은 발가락끼리 부딪히니까 티눈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서 발가락에 조금 여유 공간을 주시면 발가락 사이 티눈은 좀 조절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눈이나 굳은 살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제주도나 이런 데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살았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보통 티눈이나 굳은 살은 조금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버티시고 아예 병원을 오시지 않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참다 병원을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수술을 말씀드리면 흔쾌하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7분, 8분 정도고, 뼈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두 분이 겁을 좀 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설득시켜서 다듬고 재발 없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아 정말 이제 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좀 티눈만 좀 도려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큰 맘 먹고 하시는 거니까 재발률을 낮추시고 만족도를 얻으시려면 가급적이면 뿌리까지 해결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유리합니다.